인프라본부 BIM팀 오성민입니다. 2021년 BIM 기초, BIM 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종심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심제 평가 기준에는 2단계 평가와 통합평가 방식이 있는데 통합평가 방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목에 대해서는 BIM 관련 업무 수행 직접 평가를 하여서 10점에 대해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위에서 보시면 각 항목별로 BIM에 대한 점수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 이 한 가지 항목으로 BIM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 10점 이상의 점수가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방식에 의한 평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관리 역량에서 사업 관리 운영 체계 항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BIM 전면 설계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및 전문 부서 운영 방안 적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BIM에 관련된 조직이 있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술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 기술인 현황에서도 BIM 관련 기술인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방법에서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에서 또한 BIM 조직을 포함하여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업 계획에서도 작업 계획 시 BIM에 대한 전면 설계 발주인 경우에 이 BIM을 포함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 역량 부분에서는 BIM에 대한 별도 점수를 주기 위해 20점을 10점으로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전문가 역량에서 특히 BIM 관련 업무 수행 실적 평가로서 10점을 할당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BIM 설계 과업 지시서 및 성과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산, 인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인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발주된 기본 및 실시 설계라고 판단이 돼서 이 설계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앞으로 향상되지 최소 이거보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항에서 BIM 전면 설계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과업 개요상에서는 3차원 정보 설계 확대 시설 계획을 적용하고 BIM 기반 수량 산출 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 따라 BIM 전면 설계도 수행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업 수행 및 공정보고의 과업 수행 계획서에서도 BIM 전면 설계 진행에 따른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BP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 보고할 때 각 담당 분야 책임 기술로 하여금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 감독 역시 3차원 BIM 데이터에 대한 설계 진행 상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 부위 수행할 시에도 BIM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 운영 편에서 핵심 전문가의 책임 및 의무에서 각 사책, 분책, 분참들에 대해서도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BIM 데이터로 시연을 대처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세사항으로 조사 업무 세부 절차입니다. 측량 분야에서 BIM 전면의 경우 항공 측량을 대체하여 무인 비행 장치 측량 드론이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및 지반 조사인데요. 지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형 데이터에 대한 거는 드론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서피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게 되고요. 지층 데이터는 지반조사 보링 데이터와 토질 전문가의 검토 보완으로 지층 데이터를 구축하여 3D 지형을 통합하여
구조물 기초 설계 및 땅깎기, 흙깎기, 탑하기 등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층 모델링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업무에 있어서도 노선 설계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를 LOD 200에서 300 수준으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고요. 노선 결정에서도 BIM 데이터를 이용하고 출입시설에 대한 부분 또한 BIM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 수문 검토에서 배수 시뮬레이션을 LOD 300 수준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계획에서도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 수준으로 검토 계획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에서도 LOD 200에서 300 수준으로 BIM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에서도 선형 설계에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이 아니고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토공 설계는 LOD 300 수준으로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용 배수공에 대한 부분도 200 수준으로 하고 철근이 필요한 경우는 LOD 350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구조물 설계 및 포장 설계에서도 철근이 필요한 경우는 LOD 350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에서도 LOD 200 수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교량 설계에 대해서는 LOD 350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전체 BIM 데이터 도출했다는 수준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BEP를 중간중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터널 역시 BIM으로 모든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고요. 터널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철근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350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서 작성 기준에서 설계 보고서에서 BIM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의 및 작성 기준 등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BEP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설계 예산서에서도 수량을 BIM 데이터로 추출하여 산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 역시 작성된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야 하고 BIM 데이터로 작성이 불가능한 개념도 설계 기준과 같은 경우는 2차원 설계 방식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M 데이터는 원본 파일 포맷과 파일 공유 교환을 위해서 IFC나 랜드 XML인 출력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M 성과품에 대해서 별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요. 품질 관리에 대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 발주되었던 김제 3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설계 용역 또한 CC 설계가 거의 동일한 조건이 구성되어 있고요. 타당성 평가를 위한 노선 계획할 때 LOD 100에서 200 수준으로만 하면 된다는 300까지는 가지 않고 200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사항과 기본 설계에서 또한 LOD 200 수준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조물 계획에서도 역시 타당성 설계 및 기본 설계이므로 LOD 200 수준으로 모두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시 LOD 200 수준의 BIM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 업무에서도 상세 설계, 기본 설계가 되므로 기본 설계 내용에서도 LOD 200 수준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도 LOD 200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M 성과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도로공사 BIM 설계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IM 설계 평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BIM 설계에 대한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의
조기 정책을 도모하고 설계 엔지니어링의 BIM 성과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한번, 노선 방침 이유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2번, 성과품에 대한 거 한번, 이렇게 총 4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평가를 통한 점수는 추후 종심제 평가 기준의 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BIM 설계 평가 기준을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회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고, 최근 3년간,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간에 대한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하는 업체 중 BIM 설계 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 업체죠. 이 업체는 중간 반영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점수가 100%에서부터 80%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저희 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초 적용은 1점이 아닌 0.9점이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 인력 구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는데, 참여 기술자를 50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분율을 한 40%라고 봤을 때 인원 대비 40% 이상이기 때문에 8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 이수를 8인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M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실무 교육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전용 프로그램 구비에 대한 부분은 역시 참여 기술자 50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필요 카피 수는 3카피 이상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안 노선 검토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 설계로 출입 시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충실도로, 협의체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연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내용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고자는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 시에서도 설계 기반 구축에 대한 항목은 기본 설계와 동일하고요. 역시 노선 계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설계, 비용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다음 실시 설계 2차에서 역시 업무 숙련도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상세 비행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성과품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다음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건설 로드맵에 따라 대가 기준을 지금 수립을 하여 변경하여 2021년 7월에 고시가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BIM 설계 적용 시 기존 투입 인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도 하여튼 반영은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늘어나게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착수할 때 BP라든지 측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선 선정, 구조물 계획, 그다음에 선형 설계, 토공 설계, 배수공 설계, 부장공 설계, 출입시설 설계, 교량 설계, 집안 설계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설계 항목에 대해서 그만큼 투입 인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현재 대가 기준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